현역가왕 2구회 진출자 알고 보니 신유, 환희 11억 투자 특혜 의혹, 결승 탑 10명단 터졌다. 결국 짜여진 각본인가. 진해성, 박서진 어길 나눔명. 신승태, 애녹 어쩌나. 가수 환희의 소속사 대표가 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이 MBN, 현역가왕 2 콘서트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출연자와 경쟁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는 이 사업을 하는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3일 테나시아 취재 결과 환희 소속사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는 디온커뮤니케이션, 이하 디온컴, 위 이사를 맡고 있다. 디온컴은 지난해 4월 현역가왕 2위 콘서트에 11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투자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방영이 끝나면 통상 출연자가 나오는 콘서트를 연다. 이 콘서트는 본 프로그램의 주요 수익 사업 가운데 하나다. 디온컴의 진수일 대표는 진동기 대표의 친형이다. 문제는 환희가 현역가왕 2에 출연해 다른 가수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희의 이 프로그램 출연 소식은 지난해 10월 25일 본지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재생 버튼 환희. 현역가왕 2의 도전장, 트로트 가수로 인생 2막, 참조. 환희는 현재 현역가왕 2본선 3차전까지 진출한 상태다. 소속사 대표가 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가 현역가왕 2 콘서트에 거액을 투자한 만큼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디온컴이 11억 원을 투자한 현역가왕 2 콘서트는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 현역가왕 2 녹화는 결승전 단 한 번만이 남았다. 통상 결승전이 끝나고 탑 7이 정해지면 자연스레 콘서트 일정이 올라오기 마련인데 현역가왕 2는 관련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10월 17일 본지 단독 취재 결과 현역가왕 2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가 60억 원 상당의 콘서트 공연권을 놓고 연예기획사 NCH 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중이기 때문이다. 재생 버튼 현역가왕 2. 첫 녹화 앞두고 사건 터졌다. 60억 원 콘서트 판권 놓고 법적 분쟁, 참조. 콘서트 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이 콘서트에 대한 디온컴의 투자금 11억 원 역시 발이 묶였다. 디온컴은 결국 현역가왕 2 콘서트 기획업체 주식회사 쇼당 ENT를 상대로 최근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었다. 앞서 주식회사 쇼당 ENT는 지난해 NCH 엔터에게서 이 공연권 일부를 사들였다. 결과적으로 디온컴과 주식회사 쇼당 ENT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콘서트 개최 일정이 정해져야 하고, 그러려면 크레아 스튜디오와 NCH 엔터 사이의 공연권 지식재산권, IP, 분쟁이 끝나야 한다. 크레아가 공연을 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를 바라는 진 대표는 최근 크레아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줬다. 크레아는 이 사실확인서를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크레아와 NCH 엔터 간 공연권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 현역가왕 이환희. 정통 트로트로 완성한 레전드 무대. 지난 21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8회에서는 본선 3차전 2라운드 무대가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대에 앞서 본가를 찾아간 환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지금까지의 무대에 대한 어머니의 솔직한 평이 궁금했던 환희의 질문에 어머니는 뭐 그렇게 R&B 같지는 않아. 그렇다고 그렇게 트로트 같지도 않고 나는 솔직하고 위트 있는 답변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했다. 이번 경연에서 환희는 정통 트로트인 나훈아의 3호를 선곡해 눈길을 끌었다. 오랜 시간 R&B의 대표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하며 사랑받아온 그인 만큼 특유의 R&B 창법이 아직 남아있어 곡을 어떻게 표현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하지만 환희는 이번 무대에서 자신만의 감성이 가득한 R&B 창법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통 트로트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무대를 꾸몄다. 그의 깊이 있는 감성과 풍부한 내공은
노래의 감정선을 극대화하며 트로트 황태자의 면모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그렇게 또 한 번 레전드 무대를 갱신했다. 환희의 무대를 지켜본 서른도 연예인 마스터는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분이라 생각이 든다. 라며 환희의 노력에 화답했다. 남진 연예인 마스터 또한 이 목소리 이 감정으로 앞으로 기대가 충분히 되는 가수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날 환희는 연예인 판정단으로부터 총 360점 중 339점을 받으며 단숨에 상위권에 안착. 현역들은 물론 연예인 판정단까지 놀라게 했다. 이에 그의 무대가 단순한 도전을 넘어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도가 더해지고 있다. 정통 트로트마저 자신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기분 좋게 무대에서 내려온 환희는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의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라며 웃음 가득한 소감을 전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정통 트로트에 자신의 스타일을 녹여내는 섬세한 표현력으로 리스너들을 사로잡고 있는 환희. 특히 이번 무대는 26년차 보컬리스트로서의 내공이 빛을 발하며 환희가 곧 장르라는 수식어를 더욱 공고히 해 환희의 준결승 진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듯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트로트 팬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환희. 그가 계속해서 보여줄 무대에 기대와 궁금증이 한껏 더해지고 있다. 한편 환희가 출연하는 MBN 현역가왕 2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3. 나솔사계 입적벌, 최종 선택 반전 드라마. ENA와 SBS 플러스의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하 나솔사계는 30일 목 방송을 앞두고 입적벌이 터진 돌싱사계의 최종 선택 현장을 담은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번 예고편에서 그동안 미스터 백김에게 불꽃 직진을 해왔던 10기 정숙은 10기 영숙과의 로맨스가 종결된 미스터 백김에게 선택을 해야지 그림이 좋을 건데 라고 마지막 회심의 플러팅을 날린다. 10기 정숙의 귀여운 어필에 MC 데프콘은 선택을 해야지 그림이 좋대 라고 호응하면서 잇몸 만개 미소를 터뜨린다. 미스터 백김 역시 꼬시지 마. 꼬시지 마를 연발하면서도 폭풍 눈웃음을 짓고 10기 정숙은 그게 맞지 라고 마지막까지 포기를 모르는 밀어붙이기 작전을 시도한다. 마침내 찾아온 돌싱민박의 최종 선택의 시간. 돌싱남녀는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선다. 데프콘은 돌싱사계 대망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 며 최종 선택의 시작을 알린다. 직후 미스터 박과 미스터 백김의 애정을 한몸에 받았던 인기녀 10기 영숙은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해주셔서 라고 운을 떼고 미스터 흑김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며 덤덤한 소회를 밝힌다. 16기 영자와 핑크빛을 유지했던 미스터 벤은 정말 좋은 추억만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직진남 미스터 백김은 저는 최종 선택을 이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밝힌다. 그런데 10기 영숙은 반전의 최종 선택 결과를 확인하자 당황한 채 입을 쩍 벌려 궁금증을 자아낸다. 뒤이어 불꽃 돌진녀 10기 정숙은 저는 최종 선택을 이라면서 입을 여는데 과연 미스터 백김과 10기 정숙이 최종 선택에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23일 방송된 나솔사계는 닐슨 코리아 집계 결과 평균 2.6%, 수도권 유료 방송 가구 기준 ENA SBS 플러스 합산 수치 위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2.98%까지 치솟았다. 또한 나솔사계 위 타깃 시청률인 남녀 2049에서도 1.825%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고의 일부는 10기 영숙과 미스터 박의 부석사 무량수전 데이트 장면이었으며 방송 직후 나솔사계는 각종 포털 사이트 인기 뉴스와 검색어를 점령하는 등 압도적 인기와 화제성을 자랑했다. 돌싱민박의 최후의 선택 결과는 30일 목
밤 10시 30분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송하는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장신영. 하트 강경준 불륜인데 또 아이 노출 눈물. 불행팔이 비난. SC 이슈. 24일 방송된 KBS의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장신영의 예고편이 공개됐다. 장신영은 밝은 표정으로 등장. 자신 있는 요리는 밥 반찬이라며 요리를 했고 둘째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다. 하지만 결국 장신영은 가족을 위해 요리한다면서도 무언가를 말하려다 눈물을 쏟았다. 이에 장신영이 또 한 번 강경준의 불륜 논란과 관련한 심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장신영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다 2018년 강경준과 재혼해 둘째 아들을 얻었다. 이후 이들 가족은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단란한 일상을 공개했다. 초혼이었던 강경준이 장신영과 그의 아들까지 품은 모습에 많은 팬들이 진짜 사랑이라며 응원과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단 5년 만에 단꿈은 깨졌다. 강경준이 2023년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된 것. 고소인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준은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 인락으로 소송을 종결하면서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셈이 됐다. 강경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장신영은 2024년 8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없이 자책하고 반성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10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이혼으로 끝내기는 싫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덜 상처받고 더 씩씩하고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국민불륜남이 된 상황에서 또 다시 아이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대중은 우려와 반감을 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또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사생활 아이 집 다 공개해놓고 무슨 일 터지면 사생활이라고 할 건가? 왜 예능 프로그램을 심파로 만드나? 불행을 파는 사람, 가급적 사생활 노출하지 말고 배우로서 어필했으면 한다. 왜 또 아이 얼굴을 노출시키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